생각만 해도 설레는 여행, 정말 쉼 없이 화난다, 달려온 일상 속에 단비 같은 휴가였기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진짜 설레고 합니다. 좋았죠. 얼마가 들어갔는데 환불 날짜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 우리가 그걸 당한 거예요. 가셨군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계속된 사기. 한 여성의 기막힌 수법에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인 피해자들. 800, 700, 400 정도 하고 2천만 원 가까이 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죠. 1천만 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을 꿈꿨을 사람들. 하지만 설레는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는데요. 7억 원대 여행 예약금 먹튀 사건, 그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만 2천만 원에 달한다는 한 피해자. 엄마 아빠 칠순으로 인원이 온 가족이. 19명이에요. 한 번 있을까 말까 19 한 분. 해외여행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기를 잡았어요. 어머니 칠순을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가방부터 시작해서 다 샀죠. 여권 만들고 뭐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첫 여행인 만큼 고심 끝에 결정한 여행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중국 청도였습니다. 네. 청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사 대표에게 연락해 받은 견적은 670만 원. 예약금을 입금한 후 부푼 기대감과 설렘도 커져갔는데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본 부모님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더 손꼽아 기다려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600 얼마 분자 보내라 해서 보냈고 비행기 값이 더 싸게 나왔다고. 환불하려면 일주일이 더 걸리니까 미리 돈을 더 주고 지금 빨리 끊어놔야지 안 없어진다고. 수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정신없이 또 바로 보내고. 아니, 사기 당하려면 저래요. 정신없어요. 아침에 전화 오후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요구에 5차례에 걸쳐 어이구. 2천만 원을 넘게 입금한 피해자. 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5번, 6번이 이제 딱 모이니까 2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환불 날짜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라 해서 소비자 보고센터 이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알아보니까 그 호텔도 없고 아이고. 비행기표도 없고 여행 그게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조속한 환불 요청에 김 씨는 왜 자기를 의심하냐며 불쾌한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하고 카톡 오잖아요. 이제 왜 돈 안 갚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줄 건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게 할 말이냐. 고객의 신뢰를 등에 업고버린 사기 행각. 김 씨는 또한 자신의 여행사가 대형 여행사의 파트너라며 고객들을 예, 안심시켰고 보통 저렇게 하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숙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씨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1년 전인가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서 잘렸단 말이에요. 아. 근무를 한 적은 있군요. 김 씨가 정말 한 대형 여행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까? 사업 초기 김 씨는 대형 여행사와 맺었던 계약 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온 건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산산조각낸 김 씨. 그녀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인분들하고 10분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태국에 사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티켓만 필요했거든요. 민석 씨 또한 같은 수법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데요. 더 저렴한 비행기 표가 나왔다며 또 다른 티켓 결제를 유도한 김 씨.
똑같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을 이용해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겁니다. 금방 환불해주겠다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아, 저는 사장님한테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제가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사장님한테 이제 뭐 손해 강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일까지 꼭 마무리할게요, 사장님. 내일 언제요? 내일이랑 오후까지. 봐주십시오. 많이 봐드렸어요, 저 진짜. 네, 알아서 지금 저 사장님 거 지금 하루 나왔잖아요. 잠시만요, 사장님. 금방 써드릴게요. 아, 좀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계속 제가 누르면서. 정리해드릴게요. 저는요. 그럼 다 취소해요? 어차피 취소해도 환불해도 어차피 이번 주 안 나가는데?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야. 기다리면 되는 거지. 뻔뻔하다. 큰 실망감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 기다리던 여행인 만큼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얼마나 기대했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아, 고소하죠.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야, 이미 그 여자분한테 다른 사건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대단하네. 거만 사기친 줄 알았더니 다른 사건이 같이. 근데 그렇게 많은 죄를 줘도 이렇게 진짜 더블해서 이거는 구속을 세상에 시켜야 되잖아. 그 기각을 항소도 받아주고 우리 걸 사기쳐서 그 저 사람들 거 갚고 그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우리 걸 돈을 조금씩 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난해 11월 김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요. 당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진짜. 근데 그때 구속이 됐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타날 텐데 재판부에서 반성을 한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변제 시간도 주고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조금 그걸 이제 완화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 정도 기간을 형 집행정지를 할 테니 그 기간 동안에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하면 뭐 집행유예로 선고해주는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 집행정지 기간에 변제나 또는 합의를 다 받지 못하면 형 집행정지가 해제가 돼 다시 투옥이 돼요. 추가 사기를 통해서 돈을 빨리 만들어야지 형 집행정지한 거 약속을 지키지 않겠냐. 감옥에 안 이렇게 가려고 좀 다시 짧은 범죄를 생각을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피해자들은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 7억 원대의 예약금을 편취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씨. 그는 형량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피해자들은 당시의 허탈감과 실망감을 지우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반성을 했으면 저희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했겠죠. 죄송하다고. 편지라도 한 번 썼겠죠. 근데 반성문은 재판부에다가 막 10몇 번, 20번 가까이 쓰면서 저희한테는 죄송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로 또 여행을 가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법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앗아간 김 씨. 그녀에게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미 4억 원의 예약금을 빼돌려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 직후에 또 같은 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사례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사기 이후에 벌어진 것들을 지금 우리 취재를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2017년 3월부터 한 1년 동안에 20차례에 걸쳐서 4억 원가량을 이미 사기를 쳐서 이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집행을 정지시켜줬던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왜 그랬냐면 이 집행정지 사유가 법적으로 한 7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네. 당시에 이 피고인이었던 여행사 대표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임신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기왕이면 그냥 감옥에 바로 가는 것보다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서 집행을 정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법원의 의도와는 달리 또 다시 사기 행각을 펼친 거고 결국에는 총 7억 원대 예약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재범 행위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 사기를 친 게 9건이었거든요. 이게 추가 기소가 됐고 이거를 징역 3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년 6개월, 3년 두 개를 합쳐서 항소심에서는
전부 다 해서 이건 징역 5년 정도를 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기 관련 전과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태도도 안 보였고 변제한다 그래놓고도 변제도 안 했고 피해가 많았던 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 문제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배상 명령이라 그래서 피해 입은 부분을 갚아라라고 선고를 하게 했는데 교도소에 있으니까 사실상 갚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도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추가로 또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뭐 대형 여행사의 파트너 여행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신뢰도 가고 사기라는 걸 좀 눈치채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대형 여행사랑 연결돼 있고 여행사 사장 업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작정을 하고 있었을 때 피해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유념을 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 모든 사건이 다 이런 게 있는데요. 너무 저렴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여행업소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여행업소에 가보시면 걸려 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반드시 이 등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는지도 챙겨보셔야 될 거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여행사 공식 그러니까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정말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 이거는 거래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그러면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너무 저렴한 건 좀 의심을 해봐라. 네. 그리고 좀 등록된 여행사인지 좀 살펴봐라. 그리고 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계좌번호가 이제 법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개인의 계좌번호일 때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가족들과 좀 행복한 여행을 꿈꿨을 텐데 실망감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